여보 저기 설마. 눈 내리는 겨울 저녁. 신호에 멈춰선 검은 세단 안에서 재벌 회장 부부는 길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쌍둥이를 곁에 둔 채 군고구마를 파는 여자. 찢어진 장갑, 빨갛게 얼어붙은 손. 5년 전 집을 나간 며느리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며느리가 눈 속에서 고구마를 팔고 있었습니다. 은하야! 그 소리에 군고구마를 팔던 여자가 고개를 돌아봤고 윤정숙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연 그들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이 깊어지는 12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 퇴근 시간이 겹쳐 도로는 차들로 가득 메워져 있었죠. 하늘에서는 굵은 눈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은 추위에 옷깃을 여미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신호등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지만 묘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죠. 뒷좌석에는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현석 회장과 그의 아내 윤정숙이었습니다. 강현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정숙 역시 말없이 눈 내리는 거리를 응시하고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대화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발만이 창문을 스쳐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신호등은 여전히 빨간불이었습니다. 차는 움직이지 않았고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윤정숙의 시선이 길가 한쪽에 멈춰 섰습니다. 인도 끝자락 가로등 불빛 아래 작은 손수레가 보였습니다. 군고구마를 파는 노점이었죠.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한겨울밤 눈이 내리는데도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윤정숙은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앳된 얼굴에 깡마른 체구, 찢어진 장갑을 낀 손으로 고구마 한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두 명의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쌍둥이처럼 보이는 남자아이들이었죠. 아이들은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무언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군고구마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차 안까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윤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옆에 앉아있던 강현석도 그쪽을 보았습니다. 처음엔 무심히 지나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얼굴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었죠. 강현석은 눈을 크게 뜨고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발이 거세졌지만 가로등 불빛 덕분에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현석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설마.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윤정숙이 강현석을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질문을 읽었죠. 저 여자가 설마 그 여자인가? 강현석은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차 세워. 차가 천천히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강현석이 먼저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윤정숙도 서둘러 따라 내렸죠. 눈발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두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석과 윤정숙은 천천히 그 여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시선은 단 한 번도 여자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얼굴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찢어진 장갑, 빨갛게 얼어붙은 손, 낡은 외투,
그리고 그 눈빛. 여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지만 세상은 조용해졌습니다. 여자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윤정숙의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은하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여자는 서운하였습니다. 5년 전 이 집안을 떠났던 며느리였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여자였습니다. 서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쌍둥이 아이들이 엄마 옷자락을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윤정숙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 위에 무릎을 꿇은 채 그녀는 고개를 들어 서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강현석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충격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밤, 눈 내리는 길거리에서 세 사람은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5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 눈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하얗게, 조용하게 세상을 덮어갔습니다. 시간을 5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강현석 회장과 윤정숙 부부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강도윤이었죠. 부부는 아들이 태어나던 날부터 모든 것을 계획했습니다. 어느 유치원에 보낼 것인가? 어느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것인가? 중학교는 어디로, 고등학교는 어디로? 대학은 당연히 명문대, 전공은 경영학. 졸업 후에는 곧바로 그룹 계열사에 입사.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설계된 인생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부모의 기대를 한 번도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공부는 늘 상위권이었고 유학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돌아와서는 회사에 입사했고 승진도 순조로웠죠. 회장 부부는 만족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모범적이야. 윤정숙은 자랑스러워했고 강현석은 흐뭇해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결혼이었죠. 회장 부부는 이미 머릿속으로 며느리감을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딸이거나 최소한 명문가 출신이어야 했습니다. 집안 배경이 확실하고 학벌도 좋고 외모도 출중한 여자. 그런 여자와 결혼시켜 완벽한 가문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계획은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강도윤은 회사 근처 서점에 들렀습니다. 업무 자료를 찾다가 문득 소설 코너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때였습니다. 책장 사이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조용한 분위기를 가진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책등을 천천히 훑으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죠. 강도윤은 그 모습에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여자가 책을 꺼내 펼쳐보는 순간 바람에 책장이 넘어갔습니다. 여자는 작게 웃으며 책장을 다시 넘겼습니다. 그 미소가 강도윤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강도윤은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좋은 책 찾으셨어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맑은 눈빛이 강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네, 추천해 주실 만한 책 있으세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책 이야기, 일상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강도윤은 그날 여자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여자의 이름은 서은아였습니다.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화려한 배경도 특별한 학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에게는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부모가 정해준 길이 아닌 자신이 선택한 감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회사가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었고 주말이면 산책을 했습니다. 강도윤은 서은아와 함께 있을 때 편안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줄 수 있었죠. 서은아 역시 강도윤을 좋아했습니다. 따뜻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강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서은아와 결혼하고 싶다고. 그는 부모님께 여자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강도윤은 서은아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윤정숙은 거실에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서은아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은아라고 합니다. 윤정숙은 차갑게 서은아를 훑어보았습니다. 평범한 옷차림, 소박한 액세서리, 특별할 것 없는 외모. 윤정숙의 입가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강현석 회장도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그 역시 서은아를 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일 하시나? 강현석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퇴직하셨고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십니다. 서은아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윤정숙과 강현석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저녁 식사는 어색하게 흘러갔습니다. 서은아는 최선을 다해 예의를 갖췄지만 회장 부부는 냉담했습니다. 강도윤은 그 분위기를 느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서은아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윤정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여자는 우리 집안과 어울리지 않아. 강현석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아, 내 입장을 생각해봐라. 재벌 그룹 후계자가 저런 평범한 여자와 결혼한다? 말이 되니? 강도윤은 반박했습니다. 집안 배경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은하를 사랑합니다. 윤정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랑으로 결혼하는 게 아니야.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란다. 강현석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다시는 그 여자 만나지 마라.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은하와 결혼할 겁니다. 그날 이후 집안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강도윤과 서은아는 결국 결혼했습니다.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죠. 강현석 회장과 윤정숙은 결혼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강도윤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은아는 그렇게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서은아는 강도윤과 함께 본가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회장 부부는 며느리를 멀리 두고 싶지 않다며 같은 동네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겉으로는 배려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감시였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본가에 가야 했습니다. 명절은 물론이고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해야 했죠. 서은아는 최선을 다해 시댁을 섬겼습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시선뿐이었습니다. 아니다. 윤정숙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입맛을 다셨습니다. 음식간이 왜 이래? 싱거워. 서은아가 만든 음식은 늘 뭔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거나 모양이 별로거나. 역시 집안 교육이 안 된 사람은 달라. 윤정숙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은아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강현석 회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은아가 무슨 말을 해도 듣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 대소사를 논할 때면 서은아는 그저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서은아의 의견을 묻지 않았고 서은아가 말을 꺼내면 자리는 싸늘해졌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윤정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은아를 짓눌렀습니다. 서은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집안 친척들이 모이는 자리는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명절이면 수십 명의 친척들이 본가에 모였습니다. 서은아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 음식 나르기, 정리정돈. 쉴 틈이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서은아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그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던 그 며느리구나. 회장님 아들이 참 안 됐어. 왜 하필 저런 여자를. 귓속말이었지만 서은아의 귀에는 다 들렸습니다. 서은아는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일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강도윤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척했습니다. 어머니가 또 뭐라 하셨어? 강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으면 서은아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강도윤은 미안해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부모님 앞에서 서은아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회사 일도 바빴고 집안 분위기도 험악했습니다. 강도윤은 그저 중간에서 힘들어할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서은아는 지쳐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무거운 마음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말을 듣게 될까? 오늘은 또 무슨 일로 혼날까? 두려움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윤정숙이 서은아를 불렀습니다. 은아야, 너 아직도 임신 소식이 없니?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서은아도 마음이 조급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서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정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며느리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구나.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데. 그 말이 서은아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존재 가치조차 없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밤마다 서은아는 홀로 울었습니다. 강도윤이 잠든 후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 속에 쌓인 상처들이 너무 깊었습니다. 아무리 참아도 아무리 견뎌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은아는 강도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둘만 있는 조용한 저녁 식탁이었습니다. 서은아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 씨. 응. 강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은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만하자. 강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 서은아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나 이제 숨 쉬고 싶어. 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은아야, 무슨 소리야. 서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나 너무 힘들어.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은 아직 남아있었지만 현실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서은아의 말을 들은 강도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아야,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강도윤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방법이 없어. 우리 둘 다 알잖아. 강도윤은 서은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손을 놓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 은아야. 정말 사랑해. 서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래서 더 힘든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동안 강도윤은 고민했습니다. 아내를 붙잡을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 괜찮아질까?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할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부모님은 절대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이사를 가도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재벌가 아들이라는 굴레는 어디를 가도 따라다녔습니다.
강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서은아를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부모와 아내 사이에서 결국 자신은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도윤은 서은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서은아는 남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강도윤은 고개를 들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가야겠니? 서은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도윤은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놓아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디로 갈 건데? 강도윤이 물었습니다. 서은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강도윤은 퇴근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은하야? 대답이 없었습니다. 강도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침실, 부엌을 돌아다니며 서은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서은아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간단한 메모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행복하세요. 강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움켜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하야, 은하야. 그는 서은아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이 올 거라는 걸. 준비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윤은 부모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정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아, 며느리한테 전화가 안 되는데 무슨 일 있니?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윤정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왜 대답을 안 해? 며느리 어디 있어? 강도윤은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집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강도윤은 본가로 향했습니다. 거실에는 부모님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강현석 회장도 함께 있었습니다. 윤정숙이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은하 전화도 안 받고 대체 무슨 일이야? 강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강현석 회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어디서 감히 말도 없이 나가. 윤정숙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집안 며느리가 제 발로 나갔다고? 이게 말이 되니? 강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현석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데려와. 어디 있는지 찾아서 데려오라고. 강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지쳐 있었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윤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전화해봤어?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강현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자식이 정신이 없구나. 당장 사람 풀어서 찾아. 윤정숙도 다가와 강도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 내 아내잖아. 강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주지 못한 아내입니다. 윤정숙의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이혼 서류는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집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강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강도윤은 빈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서은아가 앉아있던 소파, 서은아가 요리하던 부엌,
서은아가 잠들던 침대, 모든 곳에 서은아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은아는 이제 없었습니다. 강도윤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행복해, 은하야. 제발 행복해. 강도윤은 서은아를 찾지 않았습니다. 찾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강도윤은 일부러 찾지 않았습니다. 찾아서 데려온다 해도 달라질 게 없었어요. 부모님은 여전히 서은아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였습니다. 서은아는 또다시 같은 고통을 겪을 거였죠. 그렇다면 차라리 놓아주는 게 맞았습니다. 부모에게서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은아를 찾아서는 안 되었어요. 강현석 회장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사라진 지 일주일 후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체면 때문이었죠. 재벌가 며느리가 도망쳤다는 소문이 퍼지는 걸 막아야 했습니다. 강현석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어요. 며느리를 찾아 조용히 그리고 빠르게. 비서실장은 서은아의 친구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과거 직장 동료들에게도 연락했어요. 서은아가 자주 다니던 장소들도 뒤졌죠.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습니다. 서은아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사라져 있었어요. 휴대폰은 해지되어 있었고 은행 계좌도 정리되어 있었죠. 친구들도 서은아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습니다. 은하가 연락이 안 돼요. 저희도 걱정하고 있어요. 친구들의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강현석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전국의 원룸촌, 고시원, 쉼터까지 뒤졌어요. 하지만 서은아는 어디에도 없었죠. 강현석은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돈과 권력으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결국 석 달 만에 수소문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찾지 마라. 강현석은 비서실장에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정말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강도윤은 그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람을 풀어 서은아를 찾는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막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서은아는 찾아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서은아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떠났을 거였죠. 그리고 강도윤의 예상은 맞았습니다. 서은아는 끝내 찾아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윤정숙이 강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강도윤은 무표정하게 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윤정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도 됐잖니. 재혼을 생각해봐. 강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정숙은 말을 이어갔죠. 좋은 집안 딸이 있어. 나이도 적당하고 학벌도 좋고. 강도윤이 윤정숙의 말을 끊었습니다. 재혼은 없어요. 윤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윤아, 내가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강도윤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죽을 때까지요. 윤정숙은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여자는 이미 떠났잖아. 너도 새 출발을 해야지. 강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은하는 제 인생에서 사라진 게 아니에요. 윤정숙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떠났잖아. 강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죠. 윤정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강도윤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은하는 제게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야 은하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윤정숙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강도윤은 일어서서 말했어요. 어머니께서 다시 찾으려 하실까봐 그러는 겁니다. 은하는 이미 제 삶에 없어요. 그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 후로도 윤정숙과 강현석은 몇 번이나 재혼을 권유했어요. 좋은 집안 딸들을 소개했고 만남을 주선했죠. 하지만 강도윤은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누굴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강도윤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1년, 2년, 3년. 강도윤은 변하지 않았어요. 회사에 출근하고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웃지 않았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않았죠. 그저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도윤 씨, 요즘 너무 안 좋아 보여요. 동료들이 말했지만 강도윤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서은아를 꿈에서 만났죠. 꿈속에서 서은아는 웃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꿈에서 서은아를 안으려 했지만 손이 닿지 않았어요. 잡으려 하면 할수록 서은아는 멀어졌죠. 그리고 눈을 뜨면 빈 침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5년이 흘렀어요. 강도윤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서은아와 함께 살던 그 집이었죠. 이사를 가라는 부모님의 권유도 거절했습니다. 이 집에 서은아의 흔적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강도윤은 매일 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은아가 앉아 있던 그 자리에 창밖을 바라보며 서은아를 떠올렸어요. 어디서 뭐 하고 있을까? 강도윤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바람 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강도윤은 서은아를 사랑했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랑했어요.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하게 되었죠. 만날 수 없기에 더 그리워졌습니다. 안을 수 없기에 더 보고 싶었어요. 강도윤에게 서은아는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영원히 살아있을 거였죠. 윤정숙은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처럼 웃지 않는 아들, 생기를 잃은 아들. 강현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너무 심했나? 강현석은 가끔 윤정숙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잘못한 게 없어. 집안을 생각한 거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강도윤은 사랑을 잃었고, 강현석과 윤정숙은 아들을 잃었죠. 그리고 서은아는 어디선가 혼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눈 내리는 길거리에서 재회한 그날, 강현석과 윤정숙은 서은아를 그냥 보낼 수 없었습니다. 은아야, 우리 잠깐만 이야기 좀 하자. 윤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갈 곳이 있어요. 하지만 윤정숙은 서은아의 손을 붙잡았어요. 제발 부탁이야. 잠깐만. 서은아는 망설였습니다. 쌍둥이 아이들이 엄마 옷자락을 붙잡고 떨고 있었어요. 강현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 춥겠다. 따뜻한 데 가자. 서은아는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빨갛게 얼어붙은 아이들의 손. 서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어요. 강현석이 구석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정숙은 아이들에게 따뜻한 코코아를 시켰어요. 서은아에게는 차를 건넸죠. 코코아가 나오자 윤정숙은 조심스럽게 아이들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마셔야 해. 윤정숙이 빨대를 꽂아주고 컵을 아이들 입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서은아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자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빨대를 물었어요. 따뜻한 코코아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서은아는 차를 손에 들고 있을 뿐 마시지 않았어요. 윤정숙은 서은아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야윈 얼굴, 거친 손, 낡은 옷. 강현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이들은 혹시 말을 잇지 못하고 멈칫했습니다. 도윤이 아기냐? 서은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정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강현석은 눈을 감았어요. 서은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집을 나간 지 한 달 후에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윤정숙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은아는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거니까. 강현석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서은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또렷했어요. 병원에서 쌍둥이라는 걸 알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윤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은아는 계속 말했어요. 돌아갈 수 없었어요. 다시 그곳으로 갈 순 없었죠. 강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은아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 혼자 아이들을 낳았어요. 윤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출산 당일 병원에 혼자 갔어요. 옆에 아무도 없었죠. 서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울었어요. 강현석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기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윤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서은아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아이들을 안고 밤새도록 울었죠. 강현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서은아는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자라고 있었어요. 밥을 먹어야 하고 기저귀를 갈아야 하고. 윤정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은아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아이들을 업고 일했죠. 강현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울면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자주 잘렸죠. 서은아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러다 고구마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업고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 윤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은아는 말을 이어갔어요. 추운 날에도 나가야 했어요. 팔아야 밥을 먹으니까. 강현석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요. 고구마가 안 팔리는 날은 굶었죠. 서은아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한테만은 밥을 먹였어요. 제가 굶더라도. 윤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은아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5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죠. 강현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이는 알고 있니? 서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말할 생각도 없고요. 윤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서은아가 윤정숙을 바라보았어요.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윤정숙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은아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가봐야 해요. 아이들 재워야 해서. 강현석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연락해줘. 서은아는 명함을 받지 않았어요.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자, 우리.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따랐어요. 서은아는 카페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윤정숙과 강현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은아와 아이들이 눈발 속으로 사라졌죠. 윤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너 인생을 망쳤구나. 윤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우리 잘못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서은아가 겪은 5년의 시간. 그 고통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윤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말은 이미 사라진 서은아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강현석은 창밖에 눈을 바라보았어요. 하얗게 내리는 눈이 모든 걸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질렀던 잘못까지 덮을 수는 없었죠. 윤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으며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강현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차에 올랐어요. 집으로 가는 길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은아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야윈 얼굴, 거친 손, 그리고 그 눈빛.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그 차가운 눈빛. 윤정숙은 차 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강현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어요.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서은아는 카페를 나와 아이들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엄마 옷자락을 꽉 붙잡고 따라왔죠. 쪽방으로 돌아온 서은아는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좁은 방 안, 낡은 이불 속에 아이들을 눕혔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 누구야?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서은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아는 사람이야. 이제 자자. 아이들은 곧 잠들었습니다. 서은아는 아이들 옆에 앉아 있었어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만난 시부모님. 그들의 눈빛에는 후회가 가득했어요. 하지만 서은아는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어. 서은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5년 전 그때 자신을 지켜줬더라면, 5년 전 그때 사람으로 대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은아는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고파도 참고 추워도 참으며 자란 아이들. 아빠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 미안해, 얘들아. 서은아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서은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강도윤의 얼굴도. 강현석과 윤정숙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서은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야윈 얼굴, 거친 손, 그리고 쌍둥이 아이들. 강현석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윤정숙도 잠들지 못하고 거실로 나왔죠.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정말 못됐어. 윤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손으로 며느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강현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손주들이 저렇게 춥고 배고프게 살았다니. 윤정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했어. 두 사람은 새벽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며느리를 무시했던 날들, 차갑게 대했던 순간들,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현석이 말했어요. 은하를 다시 찾아가야겠어. 윤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과해야 해. 늦었지만. 두 사람은 서은아가 고구마를 팔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하지만 서은아는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강현석은 비서실장에게 지시했어요. 이 근처를 수소문해봐. 조용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서실장이 보고했어요. 근처 쪽방촌에 사신다고 합니다. 강현석과 윤정숙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건물 앞에 섰어요. 비서실장이 가리킨 방은 2층 끝방이었습니다. 강현석이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서은아가 나타났어요. 서은아는 두 사람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강현석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야기 좀 하고 싶어. 서은아는 망설였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돌아가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윤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밖에서라도 괜찮아. 잠깐만 시간을 내줘. 서은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들 자고 있어서요. 세 사람은 건물 앞 작은 공터로 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강현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은하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미안하다. 서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현석은 계속 말했어요. 어른이 어른답지 못했어.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벌그룹 회장이라는 자리. 평생 고개를 숙여본 적 없던 사람. 그가 며느리 앞에서 허리를 굽혔어요. 우리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윤정숙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하야, 나도 정말 미안해. 윤정숙이 서은아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서은아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윤정숙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용서하지 않아도 돼.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윤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미안하단 말은 해야겠더라. 서은아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어요. 5년 전이라면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습니다. 강현석이 고개를 들어 서은아를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했던 짓 변명할 수 없어. 윤정숙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겪었을 고통 우리가 평생 짊어지고 살 거야. 서은아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강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이를 다시 만나게 해줄게. 서은아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윤정숙이 덧붙였습니다.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잖아. 아빠를 만나야 해. 서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강현석이 말했어요. 도윤이도 5년 내내 고통받았어. 웃지도 못하고 살았어. 서은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윤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 때문에 너희 둘 다 불행해졌어. 서은아는 눈을 감았어요. 강현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어. 윤정숙이 고개를 들어 서은아를 바라보았어요. 제발 은하야. 도윤이를 만나줘. 서은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만 차갑게 불었어요. 서은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만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강현석이 대답했어요. 우리가 달라질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윤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해하지 않을게. 너희 둘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줄게. 서은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강현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자리. 평생 누구 앞에서도 무릎 꿇어본 적 없던 사람. 그가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윤정숙도 손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평생 속죄할게. 은하야, 제발. 서은아는 두 사람을 내려다보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제 와서? 서은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5년 전에 그때 이러셨어야죠. 강현석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정숙도 눈물을 흘렸어요. 늦은 거 알아. 하지만 이제라도. 서은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강현석과 윤정숙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서은아가 말했습니다. 약속은 못해요.
그냥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윤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은하야. 정말 고마워. 서은아는 돌아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강현석과 윤정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강현석이 윤정숙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바보였어. 윤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 해. 늦었지만 두 사람은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강현석이 말했어요. 도윤이한테 말해야겠어. 윤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하가 살아있다는 것, 손주들이 있다는 것. 강현석의 손이 떨렸어요. 도윤이가 어떻게 반응할까? 윤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야. 그날 밤, 강현석과 윤정숙은 강도윤을 불렀습니다. 강도윤은 무표정한 얼굴로 본가에 왔어요. 거실에 앉은 강도윤을 보며 강현석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강도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강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를 찾았다. 강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어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던 이름. 뭐라고요? 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은하가 살아있어. 아이들과 함께. 강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들. 강현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쌍둥이야. 내 아들들이야. 강도윤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서은아가 살아있다. 아이들이 있다. 자신의 아이들이. 강도윤이 벌떡 일어났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강현석이 강도윤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해, 도윤아. 윤정숙도 말했어요. 은하가 아직 마음을 열지 않았어. 강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강현석이 설명했어요. 우리가 사과했어. 무릎 꿇고 빌었지. 윤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은하는 생각해보겠다고만 했어. 약속은 안 했어. 강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당연하죠. 내가 지켜주지 못했는데. 강현석이 강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기다려야 해. 은하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강도윤은 주먹을 쥐었어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윤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서두르면 안 돼. 은하한테 상처만 더 줄 거야.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평생이라도. 그날 밤 강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 만에 서은아의 소식을 들었지만 만날 수는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은하야, 날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같은 시간 서은아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쪽방 안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강현석과 윤정숙이 무릎 꿇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는 걸까? 서은아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5년 전 그들은 서은아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깔보고 상처 주었죠. 하지만 오늘 본 그들은 달랐어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은아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서은아도 강도윤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를 떠올렸어요. 아이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강도윤이 생각났죠. 아이들이 웃을 때, 아이들이 울 때, 아이들이 잠들 때, 모든 순간에 강도윤이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 서은아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말 보고 싶어.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다시 만나면 또 상처받을까봐.
다시 그 지옥 같은 생활로 돌아갈까봐. 며칠이 지났습니다. 서은아는 계속 고민했어요. 아이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이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는 왜 아빠가 없어? 서은아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빠는 멀리 계셔. 작은 아이도 물었어요. 아빠는 언제 와? 서은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잠들었어요. 서은아는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윤을 닮은 얼굴. 아이들에게 아빠가 필요해. 서은아는 깨달았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빠를 만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서은아도 강도윤을 보고 싶었어요. 5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나야겠어. 서은아는 결심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서은아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윤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윤정숙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은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은하예요. 윤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하야. 서은아는 조용히 말했어요. 만날게요. 도윤 씨를. 윤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은하야. 정말 고마워. 서은아가 말했습니다. 아이들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아빠를 만나야 할 것 같아서. 윤정숙이 대답했어요. 언제가 좋겠니? 서은아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말 괜찮을까요? 윤정숙이 말했어요. 좋아. 어디서 만날까? 서은아는 조용한 곳을 생각했습니다. 공원이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윤정숙은 장소를 정했어요. 그럼 토요일 오후 2시 한강공원에서 만나자. 서은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그때 뵐게요. 전화를 끊고 서은아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떨렸습니다. 5년 만에 강도윤을 다시 만난다는 게. 윤정숙은 바로 강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아. 네, 어머니. 강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윤정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은하가 너를 만나겠대. 강도윤의 숨소리가 멎었어요. 정말요? 윤정숙이 대답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한강공원이야. 강도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서은아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눈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눈이다. 서은아는 아이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어요. 멀리서 사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강현석, 윤정숙, 그리고 강도윤이었어요. 서은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강도윤도 서은아를 보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강도윤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은아도 한 걸음씩 걸어갔어요. 아이들은 엄마 뒤에 숨어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도윤과 서은아는 마주 섰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은하야. 서은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도윤 씨. 강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은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도윤은 계속 말했어요. 너한테 준 상처가 너무 많아서 찾을 생각도 못했어. 서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냥 내가 행복하기만 바랐어. 나 없이라도. 강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서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은하야. 매일 밤 너를 그리워했어.
강도윤이 서은아를 끌어안았어요. 서은아도 강도윤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5년 동안 참았던 눈물, 5년 동안 억눌렀던 그리움, 모든 게 터져 나왔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요. 서은아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강도윤은 아이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을 닮은 두 아이. 강도윤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안녕, 너희가 내 아들들이구나. 아이들은 엄마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은아가 조용히 말했어요. 애들아, 인사해. 아빠야. 아이들의 눈이 커졌어요. 아빠. 강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안았습니다. 그래, 아빠야. 미안해, 늦어서 미안해. 아이들은 처음 보는 아빠의 품에 안겼어요. 낯설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처음으로 아빠라는 울타리를 가진 순간이었어요. 강현석과 윤정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윤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현석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우리가 이걸 5년이나 막았구나. 강현석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윤은 서은아와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작은 집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강도윤이 부엌으로 가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껏 만들었어요. 따뜻한 국밥, 그리고 반찬들. 네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아빠를 바라보았어요. 많이 먹어. 강도윤이 아이들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맛있게 밥을 먹었어요. 서은아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오랫동안 꿈꿨던 모습이었어요. 식사 후 아이들은 거실에서 놀았습니다. 강도윤은 아이들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줬어요. 아이들은 처음으로 아빠와 함께 웃었습니다. 서은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며칠 후 강현석과 윤정숙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에는 아이들 선물을 가득 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윤정숙은 무릎을 꿇고 아이들을 안았어요. 우리 손주들 정말 예쁘다. 강현석도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하구나. 이제 많이 사랑해줄게.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6식구가 둘러앉은 따뜻한 밥상. 강현석은 밥을 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평생 잘못 살았구나. 모두가 강현석을 바라보았어요. 강현석이 계속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문도, 돈도 아니더라. 강현석은 가족들을 바라보았어요. 사랑이었어. 윤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강도윤은 서은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을게. 서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요. 아이들은 밥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함께 웃는 저녁.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날이었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조용하게. 마치 과거의 아픔을 모두 덮어주듯. 사랑으로 가득한 집. 가족이 함께하는 집. 그것이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결국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후회.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견뎌낸 고통. 그리고 늦었지만 찾아온 용서와 화해.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말하지 못할 사연이었습니다.